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오는 날지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 오는데 그때 저희 시험 봅니다. 화학사는 시험 보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주기율표. 너희들 주기율표 싹 다 잘 외웠는지 비롯해서 우리 어제 배웠던 할로젠 원소 그리고 오늘 배울 어제 배웠던 알칼리 금속이랑 오늘 배울 할로젠 원소까지 딱 시험 볼 거니까 오늘 수업 내용까지 시험 보는 거고. 주기율표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주기율표 안 외웠으면은 아마 시험에서 원장쌤은 혼날 거야. 알았지?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보면 나와. 알겠죠? 4페이지 오답이 아니라 답 먼저 불러보면 1-1번 알칼리 금속이 아닌 건 수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HMgAl 이거 3개가 되겠고 루비dim도 알칼리 금속 맞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1종에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dim, 세슘 이렇게 있는데 루비dim, 세슘은 몰라도 되는데 보다 여기 너희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란 말이야. 수소는 1종임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이렇게 비금속인 거고 나머지 이쪽 이렇게 밑에 쭉 애들이 금속인데 무슨 금속? 알칼리 금속. 오케이? 알칼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라 했어 어제 쌤이 어제? 염기성. 오케이? 염기성 금속, 알칼리 금속. 이게 뭐 1-2번 보면은 OXO. 자 이제 2-1번 보면은 XOO 되겠고 2-2번 답 보면 칼륨, 나트륨, 리튬수 칼날이 이렇게 물보다 밀도가 낮다. 2번은 낮다. 3번은 가. 4번은 나. 3-1번 보면 터널이나 감성 조명, 나트륨, 그리고 휴대전화, 그리고 노트북 배터리, 리튬, 비료에 사용되는 건 칼륨. 이렇게. 혹시 1-2번 틀린 사람 1-2번 없고 2-1번 틀린 사람도 2-1번 없고 2-2번 틀린 사람 2-2번 없고 3-1번 틀린 사람 너희 이랬는데 내일 모레 시험 봐서 다음 주에 시험 봐서 틀리면 안 된다. 야, 지금 틀려 지금 알았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줘. 자 이제 넘어가서 자 할로젠 원소 할 겁니다.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생략하고 오른쪽 쯤에 17종 있는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하겠고, 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얘네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17종. 이 할로젠이라는 뜻은 금속 원소랑 결합해서 염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염분 성분으로는 염화나트륨 있지. 염화나트륨 얘가 어디 있어? 17쪽에 있지. 17쪽에 있고 얘가 이 나트륨이란 금속이랑 결합을 해서 염분이라잖아. 바닷물에 있는 염을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 17쪽 애들을 뭐다? 할로젠 원소 라고 하는 거겠고, 여기 책 내용, 프린트 내용 보면은 아이오딘 밑에 그 아스타틴 이런 게 있는데 쌤도 처음 보는 원소야. 쌤도 대학교까지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원소인데 아스타틴은 그냥 17쪽에 존재한다. 그냥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외워야 되는 건 아이오딘까지.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 이제 생소하단 말이야. 얘네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옆에 플로린은 원자번호 몇 번 얘들아? 어차피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럼 다음 주에 원자번호 몇 번? 스웰리브에 손가락 세봐. 9번. 그렇지 9번. 그리고 염소는
염소까지는 알아야지. 17번입니다. 17번. 여기 8을 나오네. 17. 여기는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 밑에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앞페이지에 솔직히 볼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다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볼 내용이 없고, 2번 바로 보면 전자 배치. 할로젠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모두 7개입니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플로린만 예시로 하나 들면, 원자핵 가장 가운데 원자핵 하나 있고, 이렇게 2개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최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일단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플로린. 오케이?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인 거고, 그리고 원자 볼륨은 패스로 용량분과 플린적이 높다. 이건 좀 이따 볼 건데, 먼저 자연 상태, 얘들아 봐봐. 자연 상태, 우리가 있는 자연 상태에서 이 플로린 혼자 단독으로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또 하나의 플로린, 이렇게 하나의 플로린 여기 밑에다 그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얘도 7개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7개 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인 거고,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에 이렇게 단독으로 플로린 원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성질. 오케이?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조짐으로 다 비슷할 거니까 F2 있을 거고, F2 그리고 Cl2, Br2, I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 17쪽이니까 얘네들 어차피 싹 다 가장 바깥쪽에 7개 있을 거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이렇게 2개로 존재한다.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얘뿐만 플로린뿐만 아니라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도 똑같이 2개씩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 라는 거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물리적 성질 가볼게요. 제일 밑에 물리적 성질 1번 동그라미 실온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어제 알칼리 금속 배웠을 때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25도씨에서 고체, 액체, 기체 그쪽에 뭐였어? 그치, 고체였단 말이야. 금속이니까 금속 실온에서 금속 중에 액체인 것은 유일한 거고, 선생님이 온도계 그려줬잖아. 온도계 수은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고체인데, 얘는 또 외울 게 많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기 동그라미 하는데 어떤 게 고체, 어떤 게 액체, 어떤 게 기체인지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일단 고체, 액체, 기체 간단한, 우리 다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알겠지만 고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는 상태인 거고, 액체는 어떻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좀 느슨하게 떨어진 상태를 액체, 여기까지 이해되지? 기체는 아니 멀게 있는 건데, 얘들아 얘가 고, 액, 기 이렇게 있는데, 이 분자 간의 인력을 결정하는 운동 다양한 게 있는데, 근데 우리 무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무게의 관점. 예를 들어 얘네들이 헬스장에 있는 원판이야. 원판이 하나당 20kg라 해봐. 20kg. 너 얘네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못 든단 말이야. 무거우니까 못 든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얘가 20kg가 아니라 1kg라 해봐. 1kg 같은 경우가 그냥 뭐 던질 수도 있겠지. 그치? 1kg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 무게의 관점을 봤을 때 봐봐. 이 플로린, 염소와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 어떻게 보면 여기 원자를 적어놨단 말이야. 밑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겠지. 무거워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무거운 놈이에요. 얘네들 사이를 떨어뜨리기, 그러니까 원판이 쌓여져 있는데 얘네들 떨어뜨리기가 힘들어. 많은 에너지가 들어. 그래서 얘는 상온 25도씨에서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 20kg니까 뜯어내기 힘드니까 얘는 고체 25도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거고, 브로민 같은 경우는 얘는 고체보다 좀 더 느슨하게 작은 힘으로 예를 들어 5kg 정도 원판이 되겠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25도씨에서
액체. 액체는 액체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플루오린, 염소 같은 경우는 가볍지. 가볍단 말이야. 가벼워서 얘네 둘은 기체로 존재합니다. 기체. 오케이?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 뒷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표 보이지? 표에서 오른쪽 두 번째 상태 뭐야? 상태 보면은 플로린 염소는 기체란 말이야. 그지? 플로린 염소는 가벼워서 기체인 거고, 브로민은 그거보다 좀 무거워서 액체 이거고, 아이오딘은 그거보다 더 무거워서 기체이고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 끓는 점, 녹는 점 거기만 하나만 우리 개념 잡고 넘어가 보면, 이렇게 있고, 녹는 점, 끓는 점 있는데, 얘들아,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은 온도야.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녹는 점보다 낮대. 그치, 고체지. 고체. 얼음 생각해봐. 용도시. 왜 용도시가 될 거고, 용도시보다 낮은 건 고체, 얼음인 거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액체. 여기 그치, 액체가 될 거고, 끓는 점 이상은 당연히 기체가 되겠지. 자, 근데 봐봐. 자, 플로린 봐보자. 플로린 책 보면 플로린의 녹는 점은 몇 도? 마이너스 220도예요. 마이너스 219도. 그리고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8도. 오케이? 근데 얘들아, 여기 선에서 25도는 어디 있어? 25도는 여기 있는 거 봐요. 여기 쭉 끝에 있겠지. 여기 있단 말이야. 25도. 오케이? 25도가 여기 있어서,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기체. 오케이? 이해되지? 기체인 거고, 염소도 똑같이 녹는 점이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고, 끓는 점이 마이너스 34도예요. 마이너스 34도. 근데 25도는 똑같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염소도 똑같이 기체인 거고, 자, 브로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녹는 점부터 보자. 녹는 점 마이너스 7.2도. 마이너스 7.2도, 여기 7.2도. 마이너스 7.2도. 그리고 끓는 점이 58.8도. 58.8도. 그럼 25도 어디 있어, 얘들아? 이 안에 있겠지. 가운데 마이너스 7도랑 55도 사이에, 58도 사이에 여기 있겠지. 그럼 얘는 액체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아이오딘 봐보면, 자, 녹는 점이 113도래. 여기 녹는 점이 113도. 이거만 봐도 알 수 있지. 25도는 어디 있어? 여기 녹는 점보다 밑에 있겠지. 그래서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에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이 기체, 액체, 고체 상태는, 상태 정도는 우리가 이 방금 원리를 바탕으로 이런 건 암기해 줘야 되고, 상태 별표 치고, 오른쪽에 색 있습니다. 색은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너희가 학교 쌤이 수업에서 언급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와주는 프린트 있으면 무조건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건데, 일단 플로린은 옅은 노란색, 옅은 황색인 거고, 염소는 황록색, 녹색입니다. 브로민 같은 경우는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흑자색. 이게 단순 암기여서 그냥 우리가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으로 쭉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화학적 성질 같은 경우 보면, 실온에서 25도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쌤 봐봐. 쌤 아까 이렇게 그림 그렸지? 그림 그렸고 25도씨에서 어떻게? 이원자 분자로. 오케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라고 하겠고, 전자 한 개를 얻어 마이너스 1가의 음영이 되게 쉽다. 얘네들은 다 17쪽 원석이지.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만 얻으면 특징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전자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과 수소 화합물을 만들고, 그 화합물은 물에 넣고 산성을 나타낸다. 얘들아, 산성의 동그라미, 산성. 얘들아, 어제 쌤이 산성이랑 염기성 내용 정해줬는데 기억나? 혹시? 기억나니? 산성, 염기성 정해줬는데, 먼저 산성 같은 경우는 다시 복습해보면, 산성 수용에 관해서 여기 아마 필기됐을 건데, 수용액에서 물이 있겠지. 수용액에서 뭘 내놓는 물질? 수소양이었네. 내놓는 물질.
이렇게 수소양의 용을 내놓습니다. 많이 내놓으면 많이 내놓을수록 강산인 거고 적게 내놓으면 약산인 거야. 오케이? 이제 산인 거고 염기성 갑시다. 염기성도 똑같이 수용액에서 뭐를 내놓는 물질? OH-를 내놓는 물질. 이 필기항도 앞에 이게 있을 거야. 물이 있고 물에서 섞였겠지. 이렇게 OH-를 내놓는 게 염기성 금속으로 많이 넣으면 강염기, 적게 넣으면 약염기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과 수소를 만듭니다. 먼저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 지우고 자 수소와 정상태 수소는 수소 이렇게 두 개 이원자 분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플로린 이 결합해서 두 개의 H 플로린과 수소 얘가 불산이라고 하는 거야. 불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너희 염산 들어봤어? 염산 들어봤지? 염산 지금 만들어 볼게. 소이치와 염소이치를 더해서 두 개의 HC 이게 바로 염산. 매우 강한 산입니다. 염산 이렇게 있겠고 그다음에 똑같아. 이거랑 어차피 같은 족이니까 똑같이 다 하나씩 써보면 두 개의 HB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똑같이 수소 기체와 아이오딘이 결합해서 두 개의 HI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근데 봐봐 쌤은 결합했으니까 쌤은 여기 왼쪽은 관심 없고 여기 오른쪽에는 집중해서 보면 쌤이 물이 있는데 물이 있고 여기에 쌤이 불산을 넣었어. H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돼? 분해하는 애들도 있고 분해하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 존재하겠지. 분해한다는 거. 근데 봐봐 이게 H 플러스 내놨지. 그치? 근데 이게 무슨 적이야? 산성의 적이거든. 여기 똑같이 H 플러스를 내놨단 말이야. 수소양이었는데 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물과 섞이면 어떻다? 산성이 된다. 오케이? 염산도 똑같아. 염산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염산 HCl 넣으면 요거만 바뀌겠지. 이렇게 CL로. 오케이? CL로 바뀌는 거고 똑같이 수소양이온 존재하는 거니까 염산 또한 산성으로 존재하는 거고 염산은 매우 강산이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됐겠고 그래서 그게 3번인 거고 이제 4번 금속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하는데 이것도 어제 한 내용이랑 비슷한데 뭐냐면 대표적으로 제일 만만한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 그지? 그래서 Na 플러스 Cl 그러면 이렇게 왼쪽 값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오늘같이 눈 많이 온 날 탄산가스 뿌리잖아. 그지? 탄산가스 뿌리니까 CA 플러스 Cl2 하면은 CaCl2 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가, 오케이? 알고 있지? 얘는 CL이 마이너스 1가니까 1대1로 하는 알고 있겠고, 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이 플러스 2가,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가니까 1대2 비율로 맞춰줘야 되니까 일부러 쌤이 이렇게 두 개. 그냥 뭐, 알고 있지? 이거 다 내일 모레 우리 토요일날 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상태에서 금속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간단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밑으로가 좀 살짝 헷갈린 내용이거든. 헷갈린 내용이야. 여기 특강 클리어 보면은 할로젠 원소의 성질 보이지? 그리고 맨 위에 그림과의 금속과의 반응 그리고 수소와의 반응 여기 있지. 여기 두 개 동그라미 쳐서 얘네 둘은 결합 반응이다. 그렇죠. 결합 반응. 금속과 반응, 수소와의 반응, 얘네 둘은 결합 반응이다. 써놓고 오른쪽에 있는 모래 녹인 수소 화합물의 성질, 얘네들은 수소와 분해 반응이다. 분해 반응이다. 봐봐. 우리 어제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있는데 화학적 반응성 크기 기억나? 기억나?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몇 번? 3번. 3번 가운데 원자핵 하나 있고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이고 이렇게 그냥 바깥쪽만 표시할게. 칼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몇 번? 19번이란 말이야. 19번. 9번이어서 플러스 19. 얘는 4주기 원소입니다. 4주기면 전자껍질이 총 몇 개? 4개겠지. 4주기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크게 그렇고 얘도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원자핵은 이렇게 검은색 표시를 하고.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버려야 되지. 하나만 버리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하나만 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원자핵과 거리가 어떻다? 가깝다. 가까워서 속박이 잘 돼 있어. 속박이 잘 돼 있어. 결합이 잘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버리기가 비교적 어려워. 누구에 비해서? 칼륨에 비해서. 칼륨에 비해서. 얘는 멀잖아. 봐봐. 전자껍질이 하나, 둘, 셋. 하나 더 그려야 되네. 하나 덜 그렸네. 하나 이렇게 더 있어야 돼. 심지어 하나 더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핵이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띄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을 갖고 있는데 더 멀잖아. 그치? 멀어서 인력이 얘만큼 크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칼륨이 더 반응이 크다라고 이제 쌤이 설명했고, 그래서 구동의 방향은 이렇게 칼륨이 크고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이거였단 말이야. 기억하지? 근데 얘들아, 쌤이 이거를 왜 다시 설명하냐면 이 할로젠 원소는 반대입니다. 반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얘들은 원자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을 잘했잖아. 근데 플로리는 반대입니다. 여기 할로젠 반대인데, 자, 17쪽 할로젠 원소들은 어떻게? 얘들은 전자를 하나 들어오지. 이렇게. 쌤이 여기 플로린 아까 쓴 그림인데 다시 재활용 해보면 플로린은 바깥에 있는 전자를 넣어온단 말이야. 그치? 얘들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만 있으면은 옆에 버려져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전자 하나만 뽑아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고 이게 플로린 F인 거고, 그리고 제일 너희가 외우고 있는 게 염소니까, 자, 염소 이거는 전자번호 17번, 원자번호 17번이고 원자핵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얘도 하나, 옥텟 규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고, 얘도 똑같아. 전자를 하나, 공중에 떠있는 전자 하나를 받아오려고 하겠지. 그치? 근데 방금 우리가 리튬, 나트륨, 칼륨 비교했던 것처럼 그리고 원자핵과 거리를 한번 비교해보자. 오케이? 밖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오려면은 더 가까워야겠어? 뭐라 야겠어? 더 가까워야 약간 우리 자석도 봐봐. 자석도 N극 S극 가까우면 착 달라붙잖아. 그런 것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까울수록 더 결합을 하기 쉽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전자껍질이 2개인 거고 얘는 전자껍질이 몇 개야? 3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어렵겠지. 좀 더 거리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클로린이 이게 17번이니까 염소보다 더 반응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화학적 반응성, 화학적 반응성 같은 경우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데 누가 더 크다? 누가 제일 크다? 원자핵과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플러스랑 가까우니까 저 마이너스랑. 그래서 반대인 거지. 그러면 여기 1쪽에 있었던 알칼리 반대. 자, 이거 필기해놓자. 화학적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다. 플로린이 원자핵과 가까워서 전자껍질이 2개밖에 없어서 원자핵과 가까워서 전자를 더 쉽게 착 달라붙일 수 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봐봐, 이 밖에 있는 전자를 갖고 오는 거지. 밖에 있는 전자를 갖고 오는 거지. 결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금속과의 반응, 수소의 반응을 결합이라고 써놨고, 그리고 봐봐,
플로린 봐보면 플로린 분석과 반응 보면 매우 강렬한 수소에 보는 반응 매우 강렬함인데 아이오딘 봐볼까? 아이오딘은 그냥 반응함 이렇게 써있지. 그러니까 플로린이 제일 강렬한 건데 근데 쌤이 헷갈렸다 하는 게 오른쪽이 헷갈린다라는 거야. 오른쪽 보면 물에 녹인 수소 화합물의 성질 얘는 봐봐 HF 플로린이 제일 약하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쌤이 여기 뭐라 했어? 수소와 분해한다 했지. 수소와 분해. 쌤이 여기 그림을 다시 그리기 빡세니까 다시 재활용 해보면 자 우리 이렇게 이 수소기체와 만들어서 불산, 염산, 브로민산 이렇게 아이오닌산 만들었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이용해볼게. 원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 수소 원자 하나 있고 이렇게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공유도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진 거 이렇게 쓰면은 HCl이 맞겠어? 오케이? 이게 HCl이잖아. HCl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똑같이 1 있고 하나 더 해서 공유합니다. 전자 하나 공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HF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 물에 들어갈 때 자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서 봐봐 불소부터 만들어 놓을게. 불산 그리고 HF를 넣으면은 얘들은 어떻게 돼? 분해된다 했지. 이렇게 분해된다 했지. 얘네들을 찢어내야 되는 거야. 뜯어내야 되는 거야. 원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받았겠지만 이제 H 수소 양이온과 이 플로린이 뜯어지는 거야. 얘네들을 뜯어야 돼. 근데 봐봐 얘는 비교적 똑같은 원리로 비교적 전자니까 가깝지. 얘는 전자 껍질이 두 개밖에 없잖아.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더 잘 결합해 있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둘이 잘 떨어지지 않으려 해. 근데 여기 염산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멀잖아. 가운데 있는 원자 핵과 멀기 때문에 얘를 그냥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수소 양이온 이 H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불산 같은 경우는 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활동하냐? 원래 뭐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가 들어갔다 쳐봐. 불산 100개의 분자가 들어갔다 치면은 HF 99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 1개 그리고 Cl F 마이너스 1개 있는데 봐봐 얘도 산성이긴 해. 왜냐면 정의에 의해서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긴 했잖아. 내놓긴 했잖아. 그치? 내놓긴 하나 내놓긴 했잖아. 그래서 얘가 불산이 어떤 산성이냐? 하나밖에 안 내놨으니까 약산인 거야. 오케이? 산이긴 산이다. 근데 너 하나밖에 안 해놨으니까 약산이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HF가 위에 보면 약한 산성이다. 보여? 이래서 약한 산성인 거고, 이제 밑으로 염산 봐볼까? 염산 같은 경우는 또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전자 껍질이 3개나 있어서 멀잖아. 그래서 이 수소를 쉽게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이야. 왜냐? 이 원자핵과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내팽개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오른쪽에 비커에 염산을 넣으면 얘는 대부분 이렇게 HCl이 있는데 얘는 대부분 어떻게? 다 수소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으로 있겠고, 얘가 99개 얘도 99개 봐봐 얘가 수소 양이온이 엄청 많지. 많단 말이야. 정의에 의해서 얘가 어떤 산이다? 강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은 문제가 내가 책 가운데 보면은 물에 녹인 수소 화합물의 성질 보면은 HF만 약산인 거고, 그 다음에 싹 다 괜찮은 거지. 그래서 산의 세기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 산의 세기 정리해보면 HF, HCl, HBr,
HI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줍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오딘은 덩치가 더 크거든. 전자 껍질이 훨씬 많아서 더 수소 이온을 떼기 쉽거든. 그래서 얘만 약산 이거고 얘네 셋을 묶어서 강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돼? 이것도 필기해놓자. 하늘 세기 이것도 중앙경이니까 이렇게 필기해놓고 자, 그래서 특강 클리어 동그라미 1번 보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금속 수소와 반응을 잘한다. 그지? 그래서 화학적 반응성은 여기 플로린 제일 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인 거고 이제 산성,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화합물이 뭐다? 얘지.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화합물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는데 산의 세기는 HI가 제일 크고 그러면 용산, 염산, 불산 이렇게 세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필기했으면 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네모 3번 다 했다 이제.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대부분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 있는 게 화합물이겠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겠고 플로우린은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서 치약이 있는 거고 막 불소 치약 막 들어본 적 있어? 없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막 불소 치약으로 막 하고 하기도 했어. 그리고 염소는 수영장의 물 소독 표백제 그리고 소독물에서도 소독약 냄새 나지. 그게 다 염소 때문에 그런 거고 브로민 사진 인화 시 감광제로 이용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브로민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텐데 이렇게 브로민과 은 얘네들이 빛을 흡수해. 잘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빛을 흡수해서 빛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브로민이 사진 인화 시 감광제로 이용된다는 거겠고 그리고 너희 그 상처 나면은 빨간 약 발라본 적 있어? 엄청 따갑잖아. 이 따가운 게 아이오딘이 이 산세포든 중세포든 다 죽여버린단다. 매우 살균력이 강해서. 그래서 엄청 따가운 거고 아이오딘이 소독약에서 이용된다. 오케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너희들 문제 푸는 위주로 가보자. 쉬었다 10분 뒤에 수업 진행합시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푼 것 같으니까 쌤이랑 정답 맞춰보자. 2-1번부터 할 건데 너희 2번 위에 이거 빈칸 채웠어? 빈칸 안 채웠지? 빈칸은 쌤이랑 같이 채워보자. 할로젠 원소는 실온에서 여전자 문자 여기 이원자 문자 오케이? 이원자 문자로 존재한다.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수소 및 금속과 반응하여 화합을 형성한다. 여기 보면은 수소와 결합해서 화합물 형성한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금속과 결합해서 화합물 볼 수 있지. 그래서 2-1번 실온에서 할로젠 원소의 상태를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린 원소는 얘들아 봐봐 가벼운 거니까 기체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각각 맞게 연결하면 되겠고 오른쪽 3번 빈칸부터 채우면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대부분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가 되겠고 3-1번 보면 물을 소독하거나 표백제에 주로 쓰이는 원소는 할로젠 원소는 염소겠지. 염소로 소독하니까. 그리고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면 벌써 끝났지. 브로민 하나. 근데 사진 인화시 감광제로 쓰이는 것도 브로민.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서 치약에 사용되는 건 플로린. 그리고 넘어와서 오른쪽 유형 2번 다 먼저 부르면 위쪽 문제 보면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거 BD 2번 CE 3번 BD
이렇게 되겠고, 유제 2번은 답이 1번입니다. 자, 위에 문제 틀린 사람 손. 틀린 사람. 고 밑에 유제 2번 틀린 사람 손. 밑에 문제. 오케이,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2번 문제 보면 일단 A, B, C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 A, B, C. 그럼 A는 어떤 원소야? 전자가 3개이고 원소는 중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3개겠지. 3번 뭐야? 3번 리튬. 그렇지. A는 리튬입니다. A는 리튬. 자, B는 전자 세보니까 몇 개야? 전자 17개란 말이야. 그치? 세봤지? B는 그래서 원자번호 17번 뭐야? 그치? C 염소 이거겠고, C는 전자가 세보니까 11개입니다. 맞죠? 11개. 얘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겠죠? 나트륨. 이거 해야 되더라. 알겠는데, 자, 기억 보기 보자. A와 물이 가능할 때 리튬과 물이 가능한데, 리튬 어제 쌤이 여러 번씩 적었는데, 리튬과 물이 가능하면 어떻게? 이렇게 개수는 안 맞히고 일단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건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정의에 의해서 염기성은 수용액에서 5의 측기를 이루는 거니까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B는 염소인데 염소는 실온에서 이온자 분자로 존재해서 맞는 보기. 오케이, 맞는 보기고. 디귿 B와 C는, 자, B와 C. 자, 염소는 몇 쪽이야? 17쪽이겠지. 17쪽. 나트륨은 1쪽이란 말이야. 같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인데 화학 성질이 비슷해? 다르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 이것만 옳게 된다. 오케이? 되겠고,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 2, 3번은 주기율표 내용이어서 넘기고 쌤이 다 할 거라고 전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 믿고 4번부터 뒷페이지 70페이지 7번까지 풀어봅시다. 4번부터 7번까지. 자, 69페이지부터 쌤이랑 답 체크해보자. 4번 문제부터 보면 4번. 4번의 답은 4번이고. 자, 5번 문제. 5번은 답이 2번입니다. 6번은 2번. 그리고 7-1번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7-2번은 같은 일족으로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뭐 같은 조기이므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는데, 자, 4번 틀린 사람 4번 틀린 사람 없어. 5번 틀린 사람 5번 없고, 6번 틀린 사람 6번 정하셨어. 7번 틀린 사람 7번. 그치. 7번 여기 똑똑하다. 전 시간은 7번 다 틀렸는데 7번 여기 쌤이 일단 설명할게. 7번 실험 과정 한번 읽고 있어봐. 7번 실험 과정. 물이 3분의 1 정도 채워진 A 실험관에 페노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고 A에 쌀알 크기의 금속 나트륨을 넣은 후 B로 덮었대. 자, 여기까지 상황을 봐보면 비커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페노프탈레인에 페놀 짧게 페놀을 쓸게. 페놀 2방울 정도 넣었대. 근데 얘들아, 우리 생각을 해봐. 우리 쌤이 어제 말하길 페북 그렇지, 페이스북 그래서 외웠을 때 얘는 붉은색을 띠는데 어떨 때? 산성일 때 붉은색을 띠어,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띠어? 기억나? 염기성. 그치, 우리 페이스북에서 쌤이 외우라 했잖아. 얘는 색깔은 단순히 안 비니까 페놀프탈레인은 산, 중, 영
그래서 걔는 페이스북 하니까 페이스북 이스로 숫자가 상관없으니까 무색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페노플탈레인은 염기성을 분포할 때 쓰는 지시한 이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 금속 나트륨 쌀알 크기에 금속 나트륨 나한테 쌀알 크기든 큰 크기든 나트륨을 넣고 있겠지 나트륨. 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물어본 건데 심지어 여기서 넣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덮어줬대 이렇게 덮어줬대. 자 페노플탈레인은 일단 논 외인 거고 우리 나트륨 두 개 나트륨 이 두 개 물과 더해져서 두 개의 NaOH 더하기 H2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개수는 일단 상관없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OH 뭐야? 염기의 정의에 의해서 수용액에서 이렇게 OH-가 나오겠지 그치? 염기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염기성인 거고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에 의해서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 B로 덮었다 했잖아 이 B컵 B로 덮었대 밀봉을 시킨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로 수소 가스 기체가 나왔잖아 근데 덮었으니까 얘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H2 수소기체 이렇게 있겠지 이 상황인 거야. 그래서 가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기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수소 기체일 것이고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도 동일한 구조인 알겠어? 리튬만 적어두면은 똑같이 LiOH 여기 그냥 똑같이 왜냐면 같은 1쪽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리튬, 나트륨, 칼륨도 똑같이 수산화 용액과 그리고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은 리튬, 칼륨, 나트륨이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은 까닭은 같은 1쪽임으로써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고. 자 이제 중간 마무리 여기부터 할 건데 여기도 4번부터 풀 겁니다. 4번 1, 2, 3번은 주기율표 내용이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건 알칼리 금속 그리고 할로젠 원소 그래서 4번부터 8번까지 풀어볼까? 4번부터 8번 자, 4번 답 보겠습니다. 72페이지 4번. 네, 5번. 4번은 5번이고요. 자, 이제 5번은 서술형인데, 나트륨 조각이 산소와 결합하. 그래서 광택이 사라짐. 오케이?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 그리고 7번은 2번. 8번은 5번입니다. 5번. 자, 4번 틀리신 분? 4번. 이렇게 4번 틀렸고. 자, 5번 틀리신 분? 5번. 5번. 4번, 5번. 그리고 6번. 6번. 여기 너 다 풀었다며? 7번 틀린 사람? 1번. 7번도 맞네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8번. 4, 5, 6, 7 하면 되겠다.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6번 틀린 사람 손 들어볼까? 6번 7번 제일 많은 사람이 7번이었으니까 7번 풀자. 시간이 없으니까 7번 풀도록 해. 7번 다음은 할로젠 원소 반응에 가와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겠어 있는 대로 보는 거야. 근데 자 봐봐. 자, 우리 물꽃방인데 기억해? 가 부분이니까 가에서 X가 금속인데 할로젠 원소인데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가 CL일 때 화합물의 소용액의 불꽃색은 황색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불꽃 반응색은 금속이지. 금속 어제 알칼리 금속 배울 때 금속일 때 불꽃 반응색을 배웠단 말이야. 불꽃 반응색. 그치? 우리 비금속에 대한 불꽃 반응색 배운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금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빨, 빨리, 논합, 복칼 요거였지. 그래서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이쯤이지. 빨리. 이쯤 무슨 색? 빨간색. 오케이. 그래서 생성된 화합물의 소용액의 불꽃 색깔은 황색이 아니라 빨간색. 오케이. 우리는 금속에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은 금속을 기준으로 봐야 돼. 빨간색 이거.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돼 있고 나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물에 넣으면 산성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HCl 같은 경우도 이게 HCl이 비커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수소양이온과 염소음이온 쪼개지겠지. 이렇게 자, 산성의 정의에 의해서 시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산성이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오케이?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디귿 보면은 가와 나에서 X에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클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클수록이 맞아 작을수록 맞아 얘들아. 그래서 작을수록이지. 왜냐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화학적 반응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네. 화학적 반응은 얘네들이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원자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전자를 잘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플로립이 제일 큰 거고 얘가 전자 껍질 수가 적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고 정답은 니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도 좀 틀렸던데 5번도 잠깐 설명해보면 5번 나트륨 조각을 타로 잘랐을 때 단면의 변화와 그 까닭을 선수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원래 나트륨 조각이 이렇게 있었어. 나트륨 조각이 있었는데 단면을 자른 거야. 여기 어떻게 보면 코팅된 부분이 벗겨지겠지. 우리가 철이 있는데 산소와 결합해서 철이 녹슬는 반응이 요런 말이야. 철이 녹슬는 것도 이렇게 산소와 결합해서 원래 반딱반딱했던 철이 여기 산소 녹수가 들어와서 빨갛게 이게 철이 녹슬는 것처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여기 금속 나트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는 1가 양이오니까 플러스 1 2가 음이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써주고 개수비 맞추려면은 봐봐 여기 2대 1이 돼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트륨도 산소와 결합하는 것과 같이 이 철도 산소와 결합해서 용이 쓰는 것처럼 얘가 어떻게 산소와 결합해서 광택이 사라진다. 오케이? 그 까닭은 산소와 결합해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11뒷페이지에 딱 오른쪽 문제 11번, 12번까지만 풀어봅시다. 딱 두 문제 여기까지만 풀고 우리 시험 보고 갑시다. 빨리 풀어나오시면